자, 이번 영상에서는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접속사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접속이라는 말이 쓰였네. 접속이라는 건 뭐죠?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듯이 뭔가 연결한다 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던 두 가지를 연결한다. 그래서 접속사라는 말의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연결해주는 품사다. 연결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아마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속사의 종류예요. 자, 접속사의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는지 인간사회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사회에서도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갔더니 평소 때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과 서로 연결이 돼서 이제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되는 거, 접속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고 서로 아는 관계가 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대등하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도 어떤 말들을 연결시켜 줄 때 두 말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대등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등위 접속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등위라는 거는 등, 같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등호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럴 때 쓰는 등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거는 같은 위치에서 연결한다. 두 가지를 서로 같은 위치로 연결해 준다. 대등하게 연결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는 어떤 어구들을 연결하는데 이 어구들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 접속사 또는 등위 접속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등 접속사는 뭐뭐 있느냐? 대등 접속사는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알아두셔야 될 건 딱 세 가지예요. 첫째로 and, 굉장히 많이 보는 접속사죠.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but, 그러나 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 or, 또는 이란 뜻이죠. 자, 이 세 가지 대등 접속사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뜻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쉬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등 접속사 세 가지 and, but, or 뜻도 너무 간단하고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접속사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특징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등 접속사의 특징,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미 대등 접속사라 그랬으니까 이 대등이란 말에 이 대등 접속사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대등 접속사는요,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nd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and는 연결하는 말인데 어떤 말끼리 연결하느냐? 명사와 명사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연결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용사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문장과 문장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또는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만일에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하면 틀리는 거예요. 또는 동사 원형과 동명사 이렇게 연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접속사 and, 대등 접속사는 반드시 같은 것끼리만 연결하더라. 이 특징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등 접속사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거나 독해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물론 문법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접속사예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and, but, or 저 간단한 단어들이 문법 문제와 연관이 돼서 출제가 된다고? 맞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대등 접속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하고도 이게 대등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등 접속사가 문장 속에서 쓰였다라는 얘기는 문장이 길어졌다라는 얘기죠. 한 문장으로 또 끝날 수 있었는데 and, but, or
이런 대등접속사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문장이 쭉 길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대등접속사의 특징을 잘 모르면 해석이 꼬여버리고 막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긴 문장 독해를 할 때 많이 짚어드리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는 접속사 and, but, or 너무나 쉽게 접하고 너무나 뜻도 쉬워서 우리가 얘네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대등접속사의 특징,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특징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작하거나 독해하실 때 굉장히 원활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대등접속사에 관한 문제인지도 몰랐던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푸는데 굉장히 편안해지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너하고 나 사이의 얘긴데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할 때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you and I가 맞을까요? me가 맞을까요? between이라는 저 단어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tween you and I, me 하면은 너와 나 사이에 이런 뜻인데 I가 맞을까? me가 맞을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between you and I가 정답일까? me가 정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을 결정하셨습니까? 이 문제는요, 제가 상해에서 영어 학원 운영할 때 특히 국제학교 학생들이 상담차 방문을 하면은 제가 자주 물어보던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야, 너와 나 사이에 이럴 때 between you and I가 맞을까? me가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정답으로 I를 선택합니다. between you and I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between you and I가 맞다, I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틀리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왜 I가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 학생들 100%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느낌상 그래요. 어감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느낌상, 어감상 저게 정답인 것 같다 이거지. 그럼 왜 느낌상, 어감상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발음이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between you and me, between you and me 이 발음보다도 between you and I, between you and I 이 발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럴듯해요. 발음이 between you and I, between you and I 이게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지.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I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me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사이에 이런 표현은 between you and me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between you and me, between you and me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틀림없이 또 헷갈리시게 돼 있어요. 저때 정답이 왜 I가 아니고 me가 정답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between은요, 품사가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죠? 그쵸,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you, 너라는 명사가 왔어요. 근데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도 불렀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저때 온 you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당연히 목적격이에요. 왜?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근데 그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저때 나온 you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 and 요게 나왔네. and 무슨 접속사라고요? 대등접속사예요. 대등접속사는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니까 앞에 you 얘가 목적격이잖아요. 그럼 뒤에도 무슨 격이 나와야겠어요? 그쵸,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you and me.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지식이 필요했죠. 전치사의 성격, 요게 활용이 됐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첫 번째 지식이 활용이 됐고, 두 번째 지식, 접속사 and 얘는 대등접속사인데 대등접속사는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 자, 앞에 있는 you가 목적격이니까
뒤에도 목적격이 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야 너랑 나 사이의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할 때 between you and I든가 between you and me든가 헷갈릴 일이 일단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만일에 헷갈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between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이 명사는 목적격이야 라는 정보만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nd 얘는 대등접속사니까 같은 것끼리 연결해. 그래서 you 목적격과 뒤에도 목적격이 나와야 되니까 me 요게 정답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원칙을 활용해서 정답을 유추해내고 필요한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하루 종일 영어만 쓰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 친구들이 10년 정도를 국제학교에 다녔던 이 친구들이 between you and I가 맞을까? between you and me가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I를 선택한다는 거. I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봐 보세요. between you and I가 맞을까? between you and me가 맞을까? 그러면 대부분 정답을 I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왜 I인 것 같아? 하고 또 물어봐 보세요. 그럼 대부분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I invited 나는 초대했다. all my friends 내 모든 친구들을 초대했다. to my birthday party 내 생일 파티에. except라는 말이 나왔어요. except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자, 저 단어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제외하고 초대를 했냐면 탐과 비엘과 앤 그리고 그녀를 제외하고 초대했다. 물론 이 경우에 해석상으로도 탐을 제외하고 비를 제외하고 그녀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녀를 이렇게 목적어로 해석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것은 중수예요. 왜 그러냐면 목적어가 을에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해석이 꼬이거나 의역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이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푸는 거는 중수다. 그러면은 고수는 어떻게 푸느냐? 원리로 푸시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활용해서 푸시는 겁니다. except 이 단어는 전치사구나. 그럼 Tom, Bill 얘네들은 목적격일 것이다. 당연히. 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and 이 단어가 나왔네요. 얘는 대등접속사예요. 대등접속사의 특징 뭐였죠? 그쵸?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목적격이 나왔으니까 뒤에도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she가 아니고 her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Both you and I, both you and me must go to the meeting. 자, 여기서 I가 정답일까 me가 정답일까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번에는 또 me를 골라요. 왜? 앞에 두 문제에서 전치사에 당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단어 both 얘 때문에 me를 고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함정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both 저 단어는요 전치사가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한정사 이렇게 나와요. 한정사가 뭘까 하고 국어사전을 또 찾아봤더니 저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both 저 단어의 품사를 모른다 해도 저 문장에서 노란색 밑줄 친 자리는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독해를 하든 영작을 하든 문법 문제를 풀든 일단 무조건 주어 동사 먼저 찾아놓고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순서라 그랬어요. 동사 어딨냐면 must go 제가 동사네. 그럼 그 앞에 있는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 쟤는 주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어 자리니까 당연히 주격이 와야 될까 목적격이 와야 될까? 당연히 주격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 저 단어는 주격이에요. 그 다음에 and 대등접속사네. 대등접속사는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주격과 주격을 연결해야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I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both you and I
너하고 나 둘 다 must go to the meeting. 그 회의에 가야 해, 이런 뜻이에요. 자, 혹시 도치가 된 거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must go, 얘는 동사가 분명하니까 그 뒤에 주어로 쓰일 만한 게 있나 하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 뒤에 뭐가 있나 봤더니 to the meeting, 전치사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전치사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왜?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한다 그랬어요. 형용사나 부사는 절대로 주어로 쓰일 수가 없지요. 주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예문만 보더라도 일단 무조건 외우려고 덤비게 되면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외우는 공부는 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I invited both Tom and she, her.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또 외웠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했던 예문에서 both you and I, both you and I 이렇게 both 다음에 주격을 썼단 말이지. 그럼 또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 both 이 단어 다음에는 주격이 오는구나, 주격이 오는구나, 이렇게 또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I invited both Tom and she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지. 외우는 공부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는 invited 초대했다. 탐을 목적어 자리네.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면 탐은 목적격이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게 and 접속사예요. 대등접속사입니다. 대등접속사는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고. 근데 앞에 탐, 얘가 목적격이거든. 그럼 뒤에도 목적격이 나오는 게 맞겠지, 당연히.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her.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격, 목적격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접속사 끝나고 동사 들어갈 건데 동사 들어가기 전에 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거 싹 정리한 다음에 동사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는 접속사 and, but, or 얘네들을 우리가 대등접속사라고 하는데 뜻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그러나, 또는. 하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활용하기 힘들었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끼리 연결해라? 같은 것끼리 연결해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등접속사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접속사가 있을까? 대등접속사는 뭐였어요? 사람 관계로 치면 동등한 관계로, 친구 관계로 맺어주는 거였죠. 그럼 그 다음에 사람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대등하지 않은 관계죠. 한 사람은 윗사람, 한 사람은 아랫사람, 이렇게 상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관계는 이 두 가지 관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등하냐, 친구냐, 아니면 위아래 관계냐, 이 두 가지 관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접속사도 그래서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거예요. 평등하게 연결해주는 대등접속사, 위아래 관계로 연결해주는 종속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위아래 관계를 우리는 주종관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위아래 관계로 연결하는 거를 종속접속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종관계인데 왜 주접속사라는 표현은 안 하고 이걸 종속접속사라고 표현을 할까?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접속사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겠구나, 이 외에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 관계에 빗대어서 따져봤습니다. 자, 사람 관계 두 가지 관계밖에 없다 그래서요. 평등하다, 대등접속사, 위아래 관계다, 종속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도 이 두 가지 접속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종속접속사에는 뭐뭐 있느냐? 우리 앞에 대등접속사 세 가지 보셨죠? and, but, or 요 세 가지를 보셨어요. 이 외에 두세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봤던 대등접속사 and, but, or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사는 모조리 종속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f, 만약에 이런 뜻이잖아요. because, 왜냐하면, though, although, even if 얘네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들이 있죠. 이외에도 종속 접속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가 뭐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등 접속사 and, but, or 요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모조리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딱 써놓고 야, 어느 게 주절이고 어느 게 종속절일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즉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럼 학생들이 칠판에 있는 저 문제를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선생님, 구체적으로 예문을 써주셔야지. 저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주절 종속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에 접속사가 보이시죠? 접속사 뒤가 종속절이에요. 접속사 뒤가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는요, 종속절을 만들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주절 종속절이라는 거는 해석을 해봐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종속 접속사가 붙었네, 그럼 걔가 종속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첫 문제 같은 경우는 저 노란색 밑줄 친 뒷부분이 종속절인 거예요. 근데 종속절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일까? 해석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종속 접속사가 붙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요 문장이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종속절, 그 뒤에 있는 쟤는 주절, 이렇게 되겠죠. 주절, 종속절 따지는 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구분할 때 만일에 문제가 저렇게 나온다면 문장의 형식은 종속절을 가지고 얘기할까? 주절을 가지고 얘기할까? 그쵸, 당연히 주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주어 찾아라, 본동사 찾아라 그러면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주절에서 찾아야 돼요? 종속절에서 찾아야 돼요? 당연히 주절에서 찾는 거예요. 종속절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대등 접속사의 특징이 있었듯이 종속 접속사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특징이 있어요. 대등 접속사의 특징은 뭐였지?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 그럼 종속 접속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특징보다 종속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뭐가 생략되지 않은, 필수적인 단어가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는 당연히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 보어가 필요하면 보어,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종속 접속사 뒤에 나온 요 문장, 요거를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쵸, 종속절이에요. 자, 그래서 상하관계, 주종관계를 만들어주는 저 접속사를 왜 주접속사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종속접속사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종속접속사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당연히 얘가 붙으면, 종속접속사가 붙으면 그 문장은 종속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구나. 그래서 종속접속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주절, 종속절 구분하는 거 이제 쉬워졌죠? 해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접속사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접속사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의 특징, 반드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접속사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두 가지 관계밖에 없다 그랬죠? 평등하냐, 상하관계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관계를 맺어주는 접속사도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랬어요. 평등하게 관계를 맺어준다, 대등접속사. 상하관계, 주종관계로 관계를 맺어준다, 종속접속사.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근데 대등접속사 종류 몇 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세 가지. and, but, or. 얘네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 명사와 명사, 동사원형과 동사원형, 전치사구와 전치사구, 형용사와 형용사, 주격과 주격, 이렇게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종속접속사는 그러면 뭔가요? 상하관계로 연결해 주는 거다. 어떤 놈들이 있어요? 앞에 봤던 대등접속사 and, but, or. 얘네들 빼면 다 종속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접속사의 특징은 뭐지요?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주어 동사를 갖추고
목적어나 보호 같은 것도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종속 접속사는 왜 종속 접속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종속 접속사가 붙은 문장은 이 부분은 종속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절, 종속절 구분하는데 해석해서 구분한다, 접속사로 구분한다. 그쵸, 접속사로 구분하는 거라 그랬죠. 종속 접속사가 붙어있는 문장, 얘가 종속절인 거예요. 해석하고 자시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을 따진다? 그러면 주절을 봐야 될까? 종속절을 봐야 될까? 당연히 주절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종속절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주어 본동사 어디에서 찾아요? 주절에서 찾나요? 종속절에서 찾나요? 그쵸, 당연히 주절에서 찾는 거예요. 주인절에서 찾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본주어 본동사 찾으실 때 종속절에서는 찾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미 초창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속 접속사에 관한 예문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접속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현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